근데 이제 또 하나 어제 사실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네,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퇴장했어요. 네, 민주당하고 야당만 남아서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러면 다음 스텝입니다. 네.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지금 뻔하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죠. 50억 클럽 거부권 행사했어요. 또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 당연히 대통령. 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이걸 그렇게 보시는 퇴장을 할 응. 때는 예.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걸 전 다 알고 퇴장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이렇게 건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그건 과연 행정부로서의 역할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입법 독재를 한다고 야당이 다수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입법 독재를 한다라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려면 거부권을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야당 눈치를 대통령이 막 볼 때, 야 내가 뭐 좀 하고 싶은데 야당하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예. 이 얘기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뭐 아니 뭐 야당이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우리 누가 보더라도 특검이라든가 이태원 특별법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같은데 거죠. 아마 압도적 다수가 해야 네. 된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렇게 보죠. 네, 여론도. 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거부권을 그냥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걸 보면서 야당이 너무 힘이 없구나. 야당이 그냥 무기력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뭐 국정을 해야 되니까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해서 막 전행을 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예. 자 봐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냐. 의회를 장악했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 거부권 매번 행사하니까 이게 효능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밀어달라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부권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되면 사실 무력화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만약에 뭐 3분의 2 이상이 됐을 때는 부담도 있어요. 부담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이제 모든 게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현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가족 관련된 부분을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정쟁의 요소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가족들이 지금 이 추운데도 밖에서 집에도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보상을 하는 게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보상이 좀 과해. 그런 거하고 관계 없는 그런 거죠.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뭐가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죠. 근데 그 법에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진상 조사를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진상이 밝혀진 걸 가지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냐? 네. 그럼 진상을 규명하는 게 뭐 좀 뭔가 걱정되는 게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네, 생각할 그렇게밖에 수 생각이 없는 안 거예요. 들어요. 네. 진상 규명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지 이것은? 뭐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자꾸 뉴스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독재 국가라는 게 제가 당연히 국회나 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국회라는 것은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 그것을 계속 경고하고 견제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예. 제대로 수사만 살짝 하고 제대로 규명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 이게 제대로 무슨 어마어마한 뭐 음모가 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구조적 문제가 뭘까? 그 당시에 파출소 그 앞에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이 경찰이 더 증원돼서 출동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신고도 들어오고 했는데도 묵살이 됐잖아요. 그럼 이 묵살이 되는 과정에서 경찰들 수사에서 뭘 밝히냐, 묵살을 했냐 안 했냐, 누가 지시했냐 이런
기본적인 형사 사건만 수사한다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보지만 예.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묵살되는 구조적 원인이 뭐냐가 뭐냐.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은 맞아요. 왜 이것을 묵살할 네.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밝혀야 다음에 똑같은 일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형사 처벌이지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돼. 제도 개혁을 하고 그죠? 제가 그 책에도 제 책에도 썼지만 예. 그 한국 정치에도 보면 예. 거기 제가 뭐라고 얘기해?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권위주의 문화에 있다. 그리고 이 권위주의 문화를 지금 더 심화시키는 게 악화시키는 게 검찰 세력들이다. 그래서 검찰 정권이 안 되는 거다.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정치에 그런 세력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해서 통제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상명하복이 대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납작 엎드리고 그러면 이제 경찰도 검찰도 어떻게 돼요? 출세를 하려면 제일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도 그렇고 다 맞아요. 필요 없어. 국민을 잘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죠. 대통령이 자기를 이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도 나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밝히고 이것을 공식화하고 이거를 공식화하면서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모두 이것을 절감하면서 자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가지 맙시다 하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치지 않고서 그런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서 사회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그걸 절감하게 하고 그 주변에 이상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그죠? 그리고 그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을 떠나서 행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묻고 그런 지휘 책임을 묻고 그죠? 그러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게 맞아요. 진상 규명의 본질이에요. 맞아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예를 들어서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 같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 맞아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야지. 그러면서 혹시 절차 과정에서 조금 뭐 약간 협상할 게 있으면 주장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국민들한테 야 우리는 이거 공감해. 그런데 그 점은 야당이 너무하니까 이거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이거 논쟁하란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서. 그럼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논쟁 자체를 안 하고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자신들의 안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뭐야? 국회를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란 말이에요.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냥 야당이 법안 냈는데 팔짱 끼고 반대, 계속 무조건 보이콧만 반대. 하고 있죠. 맞아요. 처음부터.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때도 세월호 있잖아요. 예. 그때도 나중에 싸움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좀 야당에 대해서 야속한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저 좀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협상도 했어요. 그렇죠. 응? 했죠. 근데 이건 뭐냐? 그때보다 훨씬 못하지. 못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때 혹시 자신들이 그때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 얘기하란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맞아요. 너무합니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너무하다고 생각. 국민들은 영문도 몰라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안 한대. 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유기지. 네. 국회의원 하시면 안 돼. 세비 받으면 안 돼, 식으로. 그리고. 그죠? 네, 그렇죠.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치인이 맞나? 국회의원이 맞나? 맞아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참사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걸 고치자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야당이 뭘 잘못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거는 보면서 거의 90% 이상 네. 여당의 문제다 이거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중재안이 국회의장 중재안이에요. 국회의장이 두 가지를 중재를 해서 바꿨어요. 하나가 그걸 좀 뭐냐면 반영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시작하는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 또 총선용이라고 하니 그러면 좋아. 특별법 시행은 4월 10일 날 이후로 한다.
두 번째 특검법 아니 특별법에 보면 위원회 있잖아요. 조사위원회에서 특검을 요청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것도 뺐어요. 특검 요청 못하게.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장이 이 정도 빼고 협상해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 그리고 다 퇴장해 버려. 이게 그러니까 뭐냐고요. 아예 전면 거부지. 그렇죠. 그냥 아예 하기 싫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싫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저런 거 저렇게 참사 벌어지고 나면 그냥 좀 이렇게 뭐 무슨 부스레기 이렇게 좀 보상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찍소리 말고 있지. 어디서 그렇지. 말이 많아. 이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지금 태도야.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주권자가 누구냐고. 맞아. 지금 이거 심각한 제가 아까 독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주권자를 능멸하는 행위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로 표 달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남에서 계속 표를 주잖아. 아휴, 이번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이런 상태는요. 이건 심판을 해야 돼. 아니 그리고 망하려면 폭삭 망해. 그래야 다시 정신 시작해야지. 차리지. 정신을 차리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는 게 이게 이걸 편들어 가지고 무슨 같이 해먹겠다?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같이 해먹게? 이런 걸 왜 편들어요? 그러니까 소신도 없고 저는 그 가족들 제가 앉아 있는 우리 남편이랑 보면서 야 저기 앉아 있는 가족들 중에 불쌍해요, 진짜.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도 꽤 있었을 텐데 거예요.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배신감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진짜 아닌 말로 만약에 보상 액수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고 이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것도 아닌데. 없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진상 파악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김건희 특검 어떻게 감히 말이지. 야 이거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이 아니 한동훈식 말로 보자면 범죄 피의자가 말이야. 피의자가 자기가 수사받는 수사 담당자를 결정하고 특검은 나 안 받을래? 그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잖아. 특검은 안 받을래? 그 좀 이따가 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부르지 마. 그러니까 조사 소환 여부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사받는 시기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특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김건희 뭐 방탄이에요. 황제폐하 부부들이니까 이상한데 정말. 그래서 제가 이 검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검찰 세력들은 평생 특히 특수부는 이 세상에 그 내노라 하는 정치인 그 거물급 정치인들 그 내노라 하는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만 오면 작아지면서 정말 비굴할 정도로 벌벌 기는 모습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숱하게 보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난 우리나라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아니 소년 급제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도 그래서 대학 때 재학 중 합격을 해가지고 예전에 그 사법 시험 이제 되면 바로 임관하잖아요. 그래서 임관을 하면 5급도 아니고 4급, 3급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영감님 그렇게 하면서 이 피의자들이 자기 밑에 납작 엎드리는 그것도 이 특수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바나 콘텐츠 행사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재벌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그냥 꼼뻑 죽잖아요. 평소에도 무슨 어떤 사건이 걸린 게 아니더라도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꼼뻑 죽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 위에 군림하고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 말단 검사가 하는 것까지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권력은 누가 줬느냐? 국민들이 줬죠. 주권자가. 왜 줬냐? 범죄자들 잡고 수사하라고 줬지. 지가 군림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그래서 그 일만 해야 돼. 저는요. 검찰 고위직 그리고 경찰 고위직 평생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라. 나와서 정관도 하지 마라. 이거 개혁해야 돼. 정관도 못하게 하고요.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도 그냥 계속 평생 거기 있어야 돼. 그 대신
대신에 대우를 해주고 그죠? 되지. 하는 만큼 맞아요. 업무가 과중한 만큼 음, 예우도 해주고 그렇지. 그런데 그 일만 해. 그렇지. 왜 나와서 자신들이 그 조직을 지키는 일을 자기가 국민들 주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위임을 받아서. 맞아요. 이게 엄청난 문제고요. 이런 나라가 선진국인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 KGB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갔어요. 이미 지금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총선 이후에 더 심각해질 게 뻔히 눈에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되죠. 예, 그리고 맞아요. 이런 사회는 경제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옛날에 개발 독재 시절에 그런 개발도상국 시절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서 신음하고 벌벌 기면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비굴한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그래서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그냥 이분법적으로 센 놈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계속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